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친절해지는 그날까지 CS 교육 프로그램을 맡은 강사 김아경입니다. 네, 오늘은요, 고객 접점에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기업이 우수한 제품으로 고객님께 좋은 제품 그리고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겠죠. 그 중심에는 바로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최상위 서비스와 함께 여러분의 판매 수익을 업, 계속 업, 네, 업 할 수 있는 세일즈 스킬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실전 세일즈 스킬.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함께 할 텐데요. 어떻게 좀 기대가 되시나요? 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운동화든 정수기든 한두 개의 브랜드밖에 없어서 고객이 어쩔 수 없이 해당 제품을 이용해야만 하는, 즉 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호구시대다. 구매자, 공급하는 것이 수요자보다 더 많이 적은 이 상태를 바로 호구시대다 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만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제품 외에 여러 가지 경쟁사 들을 쉽게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즉, 현재는 고객의 선택이 엄청 다양해지고 고객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즉 요구 시대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선택을 받아야겠죠.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만의 무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제품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바로 고객 만족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고객 만족 서비스란 고객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어떤 게 되겠죠? 물론 제품도 있겠지만요. 서비스가 될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판매할 수 있는 바로 세일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객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비스 혹은 세일즈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되지 않겠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합친 어떠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부르기는 서비스 플러스 세일즈가 되겠고요. 이것을 서비스 세일즈라고 저는 부릅니다. 서비스 세일즈란, 일단 서비스란 친절, 그리고 관심, 정성 등의 어떤 무형의 상품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서비스는요, 친절과 그리고 우리가 고객한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옹통 전달할 수 있는 정성 등으로 이것은 뭐예요? 형태가 없는 무형의 상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고객한테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느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거나 안 보이네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럼 세일즈란요, 설득력 있는 어떤 거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뜻하는데요. 이런 서비스 세일즈라는 개념은요. 고객에게 단순히 우리의 물건만 혹은 제품에 대한 구매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듯한 느낌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하는 이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을 말을 합니다. 자, 그럼요. 오늘은 맛배기로 고객과 우리가 부담 없이 나눌 수 있는 서비스 세일즈 방법에 대해서 딱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알아보기 전에 방금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세일즈란 유형의 상품, 어떤 제품을 판매하는 세일즈라는 개념에 무형의 상품, 서비스를 함께 더한 것으로요. 이 서비스 세일즈를 진행을 하다 보면요. 고객의 구매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약간 여기서 충성도라고 하면요. 충성 고객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단골 고객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의 만족도도 향상되고 충성도도 향상되면서 우리의 기업을 계속 찾아주겠죠. 그러므로 우리의 제품을 구매를 하고 추가 구매를 하고 상승 구매라고 해서요. 처음엔 작은 거 샀다가 점점점 큰 상품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기업의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단골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우리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세일즈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업에게 줄 수 있는 기여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서비스 세일즈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합니다.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고객님이 상담 또는 문의가 올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가요? 라고 우리 제품을 구경을 하거나 그냥 정말 구매를 하고 싶어서 문의를 올 때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고객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겠죠. 물론 당연히 어떠한 제품이나 또는 고객이 받는 어떤 이익이나 어떤 이벤트적인 문의도 많이 할 텐데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딱 일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나요? 어떠한 사소한 사생활적인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재방문을 하시고 우리와 얼굴을 많이 보았던 고객이라면 더더욱 친근한 마음이 들어서 다양한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날씨가 너무 덥다 라거나 춥다거나 혹은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날씨가 점점점 쌀쌀해진다라거나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어떤 본인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한다라던가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도 함께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우리 손주가 아이를 낳는다거나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좀 귀찮다 또는 빨리 설명하고 보내고 싶다, 살 건가? 라는 이렇게 귀찮은 얘기를 하나? 라고 생각하기가 좀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들린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들리냐고요? 바로 이것을 기회라고 듣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왜냐하면 고객님의 지인이 결혼을 한다 또는 아이를 낳는다 또는 요즘 너무 덥다 라는 정보는 우리 제품이 필요하다 또는 이런 제품 추천이 필요하다
즉 세일즈로 연결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일즈로 연결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고객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유연하고 본격적으로 세일즈를 할 수가 있겠죠. 많은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하거나 판매를 유도해야 할 때 고객 조사 등을 통해서 고객의 소리를 듣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이 우리에게 먼저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객님이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먼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경우 우리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인 경청과 공감으로 대화를 나가시면 좋습니다. 맞습니다, 고객님. 그러셨어요. 축하드려요. 라는 적절한 플러스로 공감의 표현을 함으로써 고객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여기서 핵심은 정보 파악이라는 점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 고객은 좀 더 신나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겠죠. 네, 서비스 세일즈 토크 두 번째는요. 고객에게 질문을 하라입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고객님이 먼저 묻지 않아도 먼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건네준다. 어떠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라고 하면요. 정말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모든 고객님들이 적극적인 것은 아니겠죠. 그럴 때 고객 경험의 데모인 진 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객 경험의 데모인 진 블리스는요, 고객의 첫인상에 편견을 갖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네, 즉 재구매를 할 것 같은 고객을 섣불리 유추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건데요. 살 것 같은 사람이 사지 않고 반대로 전혀 우리에게 관심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제품을 구매하는 이변을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아닌 경우가 많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때문에 우리는 관심 없는 고객이더라도 자연스러운 질문 기법을 통해서 고객님의 구매 의사를 우리가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님, 우리 제품 사용해 보시니 어떠세요? 제품 사용 후 변화에 대한 질문 또는 고객님, 우리 제품 사용해 보시니 편리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라고 하는 예스를 유도하는 질문은 정말 좋겠죠. 이때 불편하신 점은 없으세요? 불편하셨어요? 라는 no 이런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라고 하는 긍정적인 질문을 그런 느낌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우리의 제품 추천으로 연결하기가 쉽겠죠. 이것은 곧 구매 유도를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세일즈 토크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입소문을 하라라는 거였습니다. 입소문은 뭘까요? 네, 여기저기 괜찮아, 나빠 라고 소문을 내는 건데요. 이 입소문 마케팅에는요.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발 우리 제품 소문 좀 내주세요가 아닌 고객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만들어서 긍정적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는 마케팅 기법인데요. 마치 벌이 윙윙거리면서 날아다닌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버즈 마케팅이라고도 합니다. 입소문을 유도하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은요. 첫 번째, 일단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고객님들에게까지 접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아주 큰 장점으로 어쩌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어렵지 않게 이런 모든 고객님들에게 우리의 제품을 소개하는 그러한
어떤 효과까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우리의 충성 고객 단골 고객님에게 네, 고객님 너무 좋으셨죠? 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고객님 지인 분들 중에 괜찮으신 분들에게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좀 추천을 유도함으로써 굉장히 우리 제품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고객님, 우리 제품 사용해 보시고 좋으시면요, 저희 제품 이웃에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소문을 유도하는 말을 할 때도 꿀팁이 숨겨져 있는데요. 고객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제품을 소개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전해줌으로써 고객 행동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떠셨어요?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끝이었는데요. 세일즈가 정말 정말 많이 어렵죠. 하지만 네, 우리가 조금만 더 고객에게 신경 씀으로써 우리의 고객은 더 많아지고 우리의 단골 고객, 충성 고객도 정말 많아지면서 우리가 우리 기업에게 기여할 수 있는 정도도 점점점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상 대한민국이 친절해지는 그날까지 강사 김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